예도입니다. 존재숲에 여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원한데요. 일주일간의 긴 장마 끝에 오늘 비로소 쨍쨍한 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날씨를 맞이했는데요. 예도는 존재의 숲에서 하이데거를 뒤집어 읽으면 공산주의 사상을 발견할 수 있을까? 재미있는 주제겠죠, 그죠? 정말 오랜만에 예도가 하이데거 단편 강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하이데거 단편 강좌라는 목록이 있는데 이미 30여 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존재와 시간부터 후기 하이데거, 숲길, 강령과 논문, 그리고 이정표, 언어로의 도상 등등 후기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1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모아놨고요. 그리고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1차 자료 강의가 또 50여 개 이상이 모여 있죠. 그죠? 하이데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정말 1년여 만에 하이데거를 다시 붙잡았는데 과연 하이데거를 뒤집어 읽으면 공산주의 사상에 이를 수 있을까? 이미 공산주의라는 개념 자체도 대부분의 한국인들, 심지어 지성인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예도철학 모임에서 이 공산주의의 원조격인 거죠. 마르크스에 대한 철학을 전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예도가 존재의 숲에서도 계속해서 마르크스에 대한 강의를 진행 중이죠. 그죠? 그리고 루카치 강의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의 사유 안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재미있는 주제겠죠, 그죠?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한 편의 강의를 듣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겠지만은 이 긴 사유를 통하여, 그죠? 언어와 철학의 훈련을 통하여 예도의 삶의 여정이 묻어 있는 그런 강의들이죠, 그죠? 오늘은 공산주의에 이르는 하이데거의 사유에서 어떻게 공산주의를 볼 수 있을까? 예도의 화두는 아닙니다. 사실은 예도가 예도 철학 모임에서 슬라보의 지적의 레스 댄 너띵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서문에서 지적이 제기하는 질문인 거예요. 하이데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독법을 거슬러 읽게 될 때 공산주의에 가까운 그런 사상가를 읽는 자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질문 거죠. 그래서 예도가 거기서 화두를 꺼내 갖고 지금 한 편의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죠? 상위 10%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개소리죠, 그죠? 그리고 그 10%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90%는 그 10%를 부러워하면서 일평생, 그죠? 코인과 주식을 하고, 그리고 일평생을 노동을 해도 나는 저 사다리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교 의식에 찌들어서 좌절하고 패배주의자로 사는 자들도 많은 거예요. 희망을 품지만은 과연 내가 그 높은 자리까지, 높은 사다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죠? 딱 요 수준인 겁니다. 상위 10% 안에 있는 자들의 어떤 기득권과 부의 축적은 과연 그들의 능력에 의하여, 그죠? 만들어진 것일까? 여러분도 생각해 봤어? 어떻게 돈을 벌면 1년에 수십억을 벌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죠? 메리트, 능력주의에 의하여 벌어들인 거기 때문에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합법적이죠, 그죠?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의 능력일까, 이것이? 전혀 아니죠, 그죠? 어떻게 세계 전체의 부가, 그죠? 세계 인구의 5%에 집중될 수 있을까? 그 5%가 누릴 수 있는 그 부가 과연 그들만의 능력일까? 거기에는 공공선에 대한 빚짐이 없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착취 구조가 숨어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이 능력에 의하여 벌어들인 것일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세계의 부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상위 1%, 그 인구가 세계 전체의 노동력과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를 통하여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죠? 이런 능력주의의 허상.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되게 이런 것에, 그죠? 놀아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은 능력주의인데 그걸 뜯어놓고 보면은 공공선에 빚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자본주의의 욕망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 정치인들은 사기꾼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민주주의 가치에서, 그죠? 자유와 평등,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그런 사유는 전혀 없는, 무한 경쟁에서 이긴 상위 10%에서 5%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세계관, 그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나머지는 이 슈퍼맨들을 부러워하면서 나 역시도 여기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가 주는 개허상을 붙잡고, 그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삶을 바치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부러워하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가 숨어 있죠, 그죠? 이런 허상들을 드러내는 철학적 담론은 무엇일까? 과연 마르크스를 통하여, 그죠? 정치적 상황에서 적용된 레닌주의, 그리고 이를 통하여 혁명에 성공하여 소비에트의, 그죠? 사회주의 국가가 나타나게 된 이 현실, 그리고 여기에서 과연 사회주의 혁명은 공산주의에 이르렀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그런데 이 과도기적 정부가, 그죠? 마르크스주의의 사유를
도그마틱하게 만들므로써 일국가 체제로 만들었고, 그죠? 이 스탈린주의는 이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자유를 말했지만은 오히려 인민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가다가 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구조잖아. 알베르 까미에 반항하는 인간에도 나오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에, 그죠? 거의 35년이 지나고 있는데 극단적 자본주의, 글로벌 자본주의의 상황은 어떨까? 이건 역시도 뭔가 종착점에 와 있는 것은 아닐까?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오늘날 질문을 던지죠. 그죠? 이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이 둘은 결코 결혼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거야. 그죠? 이미 이혼한 지 오래고, 이것은 결코 쉽게 봉합될 수 없는 균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슬라보의 지적의 진단은, 그죠? 오늘날 새로운 질문을 던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르크스 이후에 과연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어떤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공적인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버렸을까,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였죠. 그죠? 그러니까 수정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진행되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 자본주의의 성공은 계속해서, 그죠? 변화를 모색하면서 다양한 가치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죠? 그리고 그 모든 혁명의 가치들을 그 안으로 수용하여 계속해서 변화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유령을 주장하는 그런 철학자는, 그죠? 비단 포스트 모더니즘의 데리다를 통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야. 미국에도 이러한 불평등의 구조, 그리고 자본주의가 감추고 있는 그 능력주의라고 하는 허상, 그죠? 이런, 그래서 기울어진 평등을 이야기하고, 그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이 인간들에게는 많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하다는 건 무엇일까? 정의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죠? 그 글로벌 자본주의 국가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철학자가 있어. 여러분들 다 아는 자야. 마이클 샌델, 그죠? 공정하다는 것의 착각,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기울어진 평등,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통하여 샌델은, 그죠? 결코 상위 5%의 이러한 기득권과 부의 축적은 결코 그들의 능력주의가 아니라 그 사회의 공공선에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죠? 이건 계속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죠? 인지하고 있고, 어떤 부의 불평등을 정치의 과제로 내세우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균열을 메우려고 하고
이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없애서 그죠? 더 나은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과제인 거야, 오늘날도. 그래서 마이클 샌델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의 이 불평등. 표면적으로는 능력주의라고 말하지만은 그 소수의 부는 결코 그들의 능력에만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폭로하고 있죠. 그죠? 이런 이미 19세기에 진행된 마르크스의 질문은 오늘날도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지성인들에게 그대로 녹아들어 유령으로서 오늘날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게 정말 모든 정치의 어떤 주된 과제가 된 거예요. 이 부의 불평등. 조금이라도 평등한 사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공정이란 무엇일까? 대개 세금을 통하여 재분배를 수행하는 이런 구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데, 아니면 자발적인 기부를 통하여 그죠? 이러한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메우는 데에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 재분배에서 복지정책이나 다양한 정책들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세계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이 생태계의 자연 세계가 이 산, 그죠? 이 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거야, 여러분. 이 자연 세계가 특정 한 인간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돈 없는 자의 자식들은 교육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의 문제. 그죠? 그리고 돈 없는 자 역시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 이런 공적인 것, 공적인 것의 가치는 결코 사유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의 삶의 가치도 그래. 부모님이 돈을 통하여 교육시키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은 뭐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죠?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린 인간들의 모습이지만은, 그죠? 진정한 사랑과 우정, 신뢰, 용기, 관용, 이 모든 가치들은 결코 돈으로 매겨질 수 없는 것들인 거야, 그죠? 그래서 새로운 인간의 인간성을 생각하면서, 그죠? 마르크스가 경제철학 수고에서 말했던 자연의 인간화, 그리고 인간의 자연화, 이를 통하여 도달되는 진정한 인간과 자연의 통일의 세계, 자연과학이 인간과학이 되고 인간과학이 자연과학이 되는 그러한 세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어떤 통장이, 그죠? 주식과 코인을 통하여 늘어나는 이 방식에만 맞추어진 인간형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통용되는 그 가치들을 존중하는, 그죠? 그런 인간 유형.
이것은 오늘날 얼마나 중요해. 대한민국 국민이 자본주의 동물에만 길들여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이가 12월 3일 계엄을 일으켰을 때 그 엄청난 사건을 그죠 해결하면서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올 수 없었을 거라고. 공적인 것에 대한 가치는 오늘날 마르크스를 통하여 레닌을 통하여 그죠 소련을 통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공산주의 사회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 정치에서의 공산주의는 붕괴되었지만은 그죠 그러나 공적인 것의 가치는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공적인 것의 가치는 오늘도 살아있어. 응? 교육, 의료, 생태계 그리고 다양한 인간이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거 그죠? 여러분들 봐봐 물이라고 하는 거 어떤 여러분들 생수 있죠 그죠? 그게 특정 회사가 그걸 점유하여 물을 팔아먹지만은 그것은 결국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 공적인 건 거예요. 어떤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연 세계 역시도 인간이 그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공적인 것은 그죠? 그것이 사유된 어떤 회사에 의하여 통제되고 국가에서 지정한 회사가 특정 물 소유권을 갖고 국민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공적인 건 거예요. 함부로 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적인 것의 가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어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통하여 나타난 그 소비에트의 그 역사적 상황은 이제 붕괴되었지만은 공적인 것의 가치는 오늘날도 살아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죠, 그죠? 이게 천민 자본주의에 의하여 돌아가는 돈 있는 사람만이 의료시설에서 그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암 수술 한번 하는데 1억이 든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그 돈을 주고 수술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몇 명이겠어? 어? 교육도 그런 거예요. 전부 공적인 거예요. 어? 이것은 어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그죠?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의 자식이든 간에 교육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도 그것은 유지되는 거야. 여러분. 공산주의는 정치적 제도로서의 그런 공산주의는 오늘날 거의 사라졌지만, 그죠? 그러나 공적인 것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 숨어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그런 관심, 공적인 것에 대한 관심,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사회에는 널려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공적인 정신이 없는 자는, 그죠? 루소와 헤겔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시민이 아닌 거야. 그래서
개인주의의 극단적 욕심을 그죠 긍정하면서, 그리고 경쟁에서 이긴 자들의 방식으로 모든 정책을 펴나가는 그런 정치인들만큼 사기꾼이 없는 거야. 얘를 앞에서는 뭐 그렇게 말 안 하면서 뒤에 가서는 결국은 그런 방식의 정책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런 집단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를 뒤집어 읽게 되면 공적인 것에 대한 가치가 나타난다는 거. 그건 이미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개인은, 모든 현존재는 그죠? 이미 거기에 세계 내 존재로서의 상징이 숨어 있는 거예요. 존재 개념 자체가 이미 공적인 것에 대한 거야, 여러분. 맞죠? 그죠? 그래서 모든 존재자의 존재는 그 존재자의 지평을 끊임없이 넘어서는 거야.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 초반부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현존재의 거기에는 공적인 거야, 여러분. 나의 거기에는 나는 이미 세계 내 존재로서 타자와 더불어 공유하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이런 방식의 사유는 그죠? 특히 폴 리게르의 제자였던 장 릭 낭시에게서 나타나는데요. 얘도 이미 강의를 해놨어요. 무의의 공동체라는 개념. 여기에도 하이데거의 사유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특히 존재와 시간 26절에서 그죠? 공동현존재 및 다자인, 그리고 밑자인, 함께 있음, 서로 함께 있음 및 아인한들 자인,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면서 타자와의 더불어 있음, 심려의 개념, 휘얼조르게 타자를 위하여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개념이 하이데거의 존재 철학에 초기부터 나타나 있잖아, 그죠? 이미 존재 개념 자체가 뭐야? 모든 개별자의 현존재의 거기를 그죠?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일반 지평 안에 포섭시키는 듯한 그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사실 모든 개인은 그죠? 자기 개인이 어떤 삶의 지평을 갖고 있든지 그는 언제나 이미 공동체에 기속되어 있으며 그 공동체의 선의지에 빚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야,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그죠? 운전사들이 운전을 해줘야,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아니면 개인 운전사를 둔 그러한 관료들이든 누구건 간에 타자에게 빚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 사물은 그죠? 결코 인간이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것들은 자연이 값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내어주는 것들이 대부분이요. 이 세계는 그 자체로서 그죠? 자기를 선사하면서 인간은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야. 누구든 자기의 능력에 의하여 한 국가의 상위 10%의 부를 그죠?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이것은 내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그죠? 노블리스 오브 리주나 그리고 뭔가 의식을 가진 그러한 엘리트층들, 그리고 사회에 빚진 마음으로서 그죠? 자기의 부를 활용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면서 자기의 부의 상당 부분을 공동체에 내어놓는 자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 미국 자본주의에도 그죠? 이런 자들이 상당히 많아.
대개는 세금을 통하여 재분배가 일어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에는 그죠? 이게 유교 문화를 통하여 자식들에게 세습을 시키고, 이 천민 유교적인 거죠, 그죠? 유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중심의 자본주의와 결합되면서, 그 부의 축적에 대한 그 욕심은 한도 끝도 없죠, 그죠? 뭐 한 개인이 한 국가의 부의 그죠 절반을 차지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세금을 덜 내면서 그 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그죠 자본주의 동물들의 욕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도 그죠 자기 자신의 그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그 부는 내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 거예요. 공동체에 세계 내 존재에 거기에 그죠 기속되어 있는 서로 함께 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후기 하이데거는 이 지평을 점점 더 넓히죠, 그죠? 특히 사방 세계라든지 아니면 탈존의 개념을 통하여 드러나는 존재의 빈터에서 열려지는 그러한 존재 개념, 이것은 단지 인간 중심적인 게 아니야. 존재와 시간보다 훨씬 더 이제 우주적 세계로 나가는 거야. 후기 하이데거는 그죠? 시와 예술을 통하여 열려지는 존재 사건, 그리고 자연 세계와 더불어서 그죠? 인간의 삶의 지평 속에 열려지는 그 존재의 빛은 이제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저 새소리, 들에 피어 있는 꽃, 존재의 숲에서 노래하고 있는 저 실록들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저 움직임, 모든 엘랑빛달들 그죠? 그래서 현 존재는 이제 탈존하여 자기 바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공적인 것으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것으로,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과 자연과 동물들이, 그죠? 이 땅의 죽은 자와 그리고 신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방세계의 생명체의 운동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존재의 빈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존재의 빛이 계시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후기 하이데거로 나가면서 그 공적인 것에 대한 존재의 빛이 열려지는 장소는 뭐야? 이제 존재와 시간에서 열려지는 도구를 다루면서 이 세계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 중심적인 배졸겐 배려의 세계가 아닌 거야. 후기 하이데거로 가면 이 공적인 영역은 인간만이 아니라 이 식물과 동물과 그죠?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 무기물들, 모든 존재자들이 그죠? 함께 더불어 사방 세계를 이루면서 심지어 죽은 자들과 그죠? 신들까지도 초대되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실존을 통하여 그죠? 자기 자신의 지평 밖으로 나아가야 탈존해야 경험되는 그런 존재의 빛의 계시 사건인 거예요. 인간은 이와 같이 공적인 것에 참여하지 않고는 그죠? 삶을 영위할 수 없어. 인간은 돈으로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은 공기를 사지 않았잖아.
자연이 자기 자신을 통하여 내어주는 이 신선한 저 새소리를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살 수 있어? 이 세계의 생명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겨우 해봐야 뭐야? 생물학에서, 그죠? 뭐 유전자를 조작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인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통하여, 조작을 통하여 만들 수는 있겠죠, 그죠? 저 새소리조차도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가치는 결코 돈 있는 자의 소유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적인 것에 빚지면서 상위 10%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능력이 아닌 거야. 그래서 공적인 것에 공공선에 빚지면서 그 자리에 올라서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삶의 지평 자체가 공산주의적인 거예요. 공적인 것에 근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어느 누구도 타자의 마음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단지 그렇게 행동할 뿐인 거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하여, 그런 서비스를 위하여 그렇게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뿐인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가치들이 공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리고 인간이 필요한, 근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은, 그죠? 결코 개인이 사유화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것의 가치는, 그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진정한 지성인, 진정한 엘리트, 그리고 그 사회에서 온갖 부와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그죠? 그가 뭔가를 아는 자라면 오히려 공동체의 빚진 자로서, 그죠? 자기의 것을 기쁘게 공적인 것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이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죠? 또 다른 방식의 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건가요? 이런 얘기만 하면 대한민국은 뭐야? 아, 저 빨갱이네, 공산주의자네 하면서 개소리를 씹으려 대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들은 그 공적인 것에 빚지면서, 그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하고, 나의 능력에 의하여 창조되어서 오로지 나의 지평 안에서 만들어져서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동물은 기회주의에 근거하여, 그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나는 이 세계에서 모든 걸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개인주의, 그죠? 거기에다가 AI 시대를 통하여 나타나는 극단적인 어떤 가상의 세계 안에서, 그죠?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지만은 결국은 그 역시도 그 사회에 공적인 것에 빚지면서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 응? 정치적 공산주의는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21세기 극단적 자본주의,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역시도 이 공적인 것에 근거하여, 그죠? 빚지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결코 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닌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의식이 있는 자는 뭐예요? 오늘날 역시도 모든 개인은 파편화되어서, 그죠? 타자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원자로서의 개인을 살아가지만은, 그죠?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긴 자가 자기를 따라오는 자를 향하여 우월감을 갖고 의시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 새끼 역시도 뭐예요? 공적인 공공선에 빚지면서 살아가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이런 사회에서 진정한 엘리트나 지성인은 뭐예요? 이런 공적인 것에 신경 쓰고 그것을 가꾸면서, 그죠? 그리고 국가 공동체의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교양 있는 자인 거야. 헤겔이 가르쳐 준 것처럼. 빌둥, 그죠? 교양은 뭐야? 루소적으로 일반 의지에 공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이데거를 뒤집어 읽으면, 그죠? 거기에는 존재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죠? 공동 현존재 개념, 함께 있음의 개념, 그리고 서로 함께 있음, 그리고 타자를 위하여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거. 이 마음씀이 없다면 그 개인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가 어떤 부를 축적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점에 이른 그런 사다리에 속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동물인 이유는, 그죠? 그걸 모르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 모든 것을 누리고 기득권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죠? 이 공공선에 빚지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동물 새끼처럼 행동하는 거야. 모든 게 내 능력으로부터 왔다. 부모의 백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죠? 그건 역시도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낸 게 아닌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그죠? 동원하여 부를 축적하면서, 그죠?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부터 왔다라고 착각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공적인 것에 근거하여 그 부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의식이 없는 새끼는 전부 다가 자본주의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기 하이데거로 넘어가면 이 생태계에 대한 공적인 것까지 나타나잖아. 그죠?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로 개인은 결코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공적인 것에 빚지고 살아간다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